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충천 열심히 멘토클린의 김도영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요즘 최근에 시장 자체 좀 지루하시죠. 여기저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디나 좀 즐거운 소리가 들리는 곳이 좀 더 극소수밖에는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쯤 우리 계좌에 정말 승천이 되고 또다시 우상에 갈까요? 하지만 우리 주식 승천 멘토클린을 자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 멘토분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정직과 신뢰, 신의성시 원칙에 따라서 열심히 전략을 세워서 가져왔던 종목군들이 역시 이런 시장 속에서도 상승세를 두드러지게 가지고 있다는 거, 또한 시장에서 똑같이 지수의 영향을 받더라고 하더라도 하락폭이 그렇게 제한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 그 어느 경쟁사, 타사 대비했을 때 가장 완벽한 방송을 추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꽃샘추위가 다시 찾아왔는데요. 저 역시도 조금 몸살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반드시 꽃샘추위에서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건강을 꼭 반드시 체크하셔야 현명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아주 건강한 계좌로 승천할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에 찬바람 불고는 있지만요. 저희 90분 동안 주식승천 10시 멘토클리닝을 통해서 계좌를 다시 한번 찬바람을 봄바람으로 만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입니다. 전화상담 02-3153-2619번으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참여를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www.sentv.co.kr로 들어오셔서 맨 위에 주식 증권 메뉴창에서 주식승천을 클릭하시고 로그인 하신 다음에 오늘 출연하신 멘토와 저 진행자를 콕콕 찍어줘서 언급을 해주시면 저희가 속 시원하게 생방송 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장이 재미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여러분들 앞에서 전략을 세워주는 저희들도 좀 답답함이 계속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목요일날 또 출연하신 분들 두 분 다 실력은 뭐 더할 나위 없이 말할 것도 없겠죠. 하지만 두 분 다 오늘은 조금 많이 지쳐 계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조금 지쳐있는 하루긴 하지만 그래도 활기차게 지금부터 시작하는데요. 두 멘토분들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하는 시장, 해답만을 찾는 차트의 분석가, 주식의 연금술사 김선윤 멘토와 함께합니다. 철저한 리스크 관리, 우량주 저점 매수, 보유기간 조절이 수익의 핵심이다. 12가지 알고리즘에 의한 시스템 매매로 시세를 추종하는 매매가 아닌 진정한 투자를 한다. 김지환의 진정한 투자, 지금 시작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김지환 멘토가 좀 많이 지쳐있는 것 같습니다. 얼굴이 살짝.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괜찮았는데요. 네. 오늘 사실 진짜 갈 줄 알았거든요.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좀 이렇게 눈을 좀 붙였다 왔는데 머리가 좀 많이 망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예. 그래요. 저희가 좀 이럴 때는 저희도 건강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오늘 좀 시장이 좀 제대로 가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았는데 가는 척하다 말아버렸죠. 저는 3월달 내내 거짓말쟁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시장 계속 간다 그랬는데 계속 안 갔거든요. 네. 근데 글로벌 증시가 계속 가다 보니까 저 역시도 계속 그런 식의 어떤 분석을 하게 되는데 정작 시장은 계속 가지 못하고 시장에서는 뭐 계속적으로 좀 거짓말쟁이다, 뭐 사기꾼이다 이런 얘기 또 나오는데 네. 좀 분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김지환 멘토가요. 사기꾼 거짓말쟁이가 아니라요. 잠깐 지금 양치기 소년일 뿐입니다. 양몰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봤을 땐 다음 주부터는 우리 김지환 멘토 전략 제대로 승천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시겠죠?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착한 남자 이거 진짜 우리 작가님들 이거 내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송중기가 브라운관을 강타했나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연애 쪽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불철주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시장 분석하고요. 제 여자친구는 코스피와 코스닥입니다. 저는 뭐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없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브라운관에 송중기가 강타를 했다. 근데 주식 시장에 이 시장을 들썩이게 한 또 강타한 사람이 있답니다. 이 김선윤 멘토가 그런다는데요. 우리 까도남.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우리 작가님이 송중기 팬인가 봅니다. 그렇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적으신 것 같고 한 주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 제가 뭐 한 주 동안 이번 주 내내 고객님들 전화 자체를 하루에 10통화씩 정도 제가 하는데 이번 주는 한 분당 한 40분씩 통화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맥이 빠지는 그런 시간인 것 같고 방송 오기 전에도 계속 전화를 좀 하다가 왔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조금 힘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힘내보겠고요. 종목들 뭐 잘 가다가 또 안 갈 수가 있는 그런 장입니다. 하지만
다시 그러니까 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봄이 오기 전에 폭설이 온다고 해서 봄이 오지 않는 건 아닙니다. 폭설이 내린 후에도 봄은 오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좀 있으면은 햇살 비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종목도 잘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셨죠? 곧 있으면 봄에 따스한 햇살이 들어온다라는 거. 여러분들 계좌에도 분명히 그럴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너무 어깨 웅크려 있지 말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 당당하게, 그리고 계좌가 좀 쉬어갈 때는 머리와 심신을 힐링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주식 승천 10시 멘토 클리닉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번 주 시장 모니터를 보면 솔직히 짜증이 섞일 수밖에 없었죠. 왜 이렇게 오후장만 되면 시장이 영락없이 맥없이 떨어질까요? 그 이유적인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데, 오늘도 어김없이 또다시 이탈 부분이 나왔습니다. 또한 종목군들 속에서 심리적인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투매 양상들도 또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는 시점인데요. 과연 이럴 때일수록 시장을 정확하게 이슈를 진단해 보고 주제적인 속에서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슈앤토크 주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앤토크 첫 번째 이슈입니다. 코스피 1950선도 겨우겨우 턱걸이했습니다. 외국인 6일째 순매도 압박인데요. 과연 진짜로 이탈되는 부분인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끊이지 않는 북한발 리스크. 증시 영향 언제까지? 이제는 키졸브 훈련이 끝났죠. 이제 독수리 훈련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과연 북한발 리스크 끝까지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배제도 되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화학주가 올해반의 빵끝. 그런데 투자자분들 상승폭이 생각보다 크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도 우울했거든요. 중국 경제지표 개선에 기대감 강세 속은 나왔지만 추가적으로 반등 모멘텀 가져올 수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우겨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980을 분명히 지킬 것이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다라는 언급도 좀 있었고요. 또는 그 부분을 저항대 맞으면 현금화를 좀 많이 시키자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 이제는 1960도 아니라 50포인트대 부근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인데요. 또한 힘이 너무 없었죠. 종목군들 자체도 강한 상승세를 가져오기가 좀 부족했다는 부분이죠. 개별주 종목군들만 상승세를 좀 두드려지는 부분이 나타난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의 엿새째 매도 압박, 과연 이것이 그냥 일시적인 증상인지 아니면 진짜 본격적으로 이탈인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환 멘토, 네. 과연 이거 정상적일까요? 아니면 진짜 이제 이탈일까요? 조금 이제 악재가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심리적인 영향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대북 악재를 이제 대표적으로 좀 들 수가 있겠는데요. 대북 악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추세적으로 악재로 작용했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 2006년에 북핵 사태 때도 3일 동안 시장이 급락이 나왔지만 단 3일 만에 시장이 다 회복이 되었고요. 과거로 좀 더 돌아가게 되면 뭐 북한 악재는 아니지만 2001년에 9.11 테러가 있었죠. 그때 뭐 전 종목이 다 하한가였고 시장이 정말 망할 것 같았는데 회복되는데 단 21일밖에 안 걸렸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비경제적인 이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파급력은 굉장히 크지만 아주 단기간에 회복되는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키프로스 악재 사실 생각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이런 악재 또 느닷없이 터져 나와가지고 유럽발 재정 악재가 다시 또 수면 위로 부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알려드리자면 1년 GDP가 25조밖에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1년 GDP가 1200조, 스페인이 한 1500조 정도 되는데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국가고요. 그리고 이 나라가 같은 경우에 주수출품이 뭐 감귤이라든가 또 뭐 포도라든가 이런 뭐 농산물이 대부분이고 원자재로 구리 정도가 있는데 제조업 자체가 없는 나라입니다. 전체 GDP의 관광 산업이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경기 상황에서 관광 수입 당연히 줄어드는 거고요. 제조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타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특수성 자체를 전체적인 어떤 유럽의 문제로 좀 첨부하지 않으셨으면 그러니까 확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확대 해석을 좀 경계하셨으면 하는 바이고요. 수급적인 부분 말씀하셨는데 6일 동안 지금 2조 정도 나갔고요. 외국인 선물 포지션을 보게 되면 누적 포지션으로 매도 쪽에 굉장히 강하게 지금 이제 하방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려가면 맞아요. 내려갈수록 수익을 보는 그런 베팅을 하고 있는데, 이유를 보니까
이 뱅가드 펀드가 계속 물량이 나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뱅가드가 나가는 동안에 물량을 받아준 쪽의 펀드가 바로 블랙록의 아이쉐어입니다. 아이쉐어 ETF가 물량을 받아주면서 뱅가드 쪽의 악재가 1차적으로 좀 나오다가 소멸되었었는데 이 아이쉐어 ETF가 물량이 빠지고 있습니다. 전체 운영 규모가 한 45조 정도 되는데 10% 정도 물량을 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모 경제신문의 일면에 나와 있더라고요. 블랙록의 핑크레리 그 회장이 한국 주식보다는 일본 주식이 좀 더 매력이 있다. 한국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일본이 너무 매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시아에서는 한국보다는 일본 쪽에 지금 집중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결과로 인해서 최근에 일본 쪽에 보게 되면 그 블랙록 쪽에서 한 8조 정도 지금 자금이 들어가고 있고 한국 쪽에서는 지금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지금 수급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전체적인 시황 상황이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수급 공백을 만들어내니까 기관 쪽의 펀드 매니저들도 지금 여기서 매매해봐야 크게 수익이 안 날 것 같다. 그래서 뭐 더 작은 중소형주 쪽으로 좀 굴리고 있는 것 같고 또 매도 편향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좀 약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1950포인트까지 장이 내려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조만간은 좀 걸겠죠? 좀 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걸릴 것으로 보십니까? 예. 그렇군요. 김선우 멘토, 사실 지금 시장 보면 제일 답답한 게 우리 김지현 멘토가 얘기를 해주셨지만 일본 시장은 아주 솔직한 말로 지가 제일 잘났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가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안 그래도 일본보다 좀 더 잘나야 되는데 최근에 좀 안 좋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야구진 이후로 되는 게 없네요. 그렇죠? 잘 되고 있지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요. 지수 자체에 많은 좀 의미가 지금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 자체가 지금 3월부터 해가지고 한 달 동안 3.7% 정도가 빠졌고요. 대형주를 좀 보자면 대형주가 4.5% 정도 하락폭을 좀 키워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형주랑 소형주는 오히려 상승폭을 지금 키워가고 있는 빨간색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의미가 뭐냐? 아까 이제 멘토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역시나 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이 기관들 대형주보다는 소형주 쪽으로 조금 수익을 좀 내고 있는 측면이 좀 보이는 게 좀 포착되실 수가 있겠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대형주 쪽에서 같이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뭐 거의 한 달 동안 그 3월 17일부터 아마 매도세를 지금 계산해 보자면은 한 2조가 넘는 물량이 외인들로부터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네. 그 영향 자체로 지금 고스란히 받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코스피가 빠진 지수 자체가 그냥 하다 보니까 벌써 1950까지 가버린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마치 기관들도 똑같이 지금 대응을 못한 시장이 지금 되어버렸단 말이죠. 오히려 외국인들만 우리 한국 시장을 가지고 논 그런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굉장히 좀 대응이 많이 필요하실 텐데 지금 전반적으로 뭐 이번 주 장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 방어주 잘 가지도 않았던 시장이었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냥 개별주 종목으로 한 위주로만 편입이 좀 많이 돼서 그런 개별주 종목 특히 뭐 실적이 좋은 종목이 잘 간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렇다 할 이슈조차 없었던 그런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저도 오늘 장은 외인들이 조금 돌아올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좀 기대를 했었는데 오전 장에 잠깐 반짝였던 상승폭이 외인들은 꾸준한 매도로 인해서 다 빠져버렸거든요. 그럼 이게 이번 주 장까지 내일까지 조금 이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다음 주에는 제발 좀 멈춰줘야 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조금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자키 리졸브 훈련이 이번 주로 마감이 되고 나서 북한이 또 어떤 도발을 또 해올지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지수가 조금은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 여부, 약간의 조금 심리적인 부담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빅스 지수를 제가 열어놨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의 빅스 지수 살펴보면은 지금 빅스 지수 자체가 약간 오르다가도 지금 다시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고점 대비해서 계속 내려가고 흘러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왜 국내장만 이런 계속 이제 디커플링 현상이 나온다는 게 저는 굉장히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조만간에 어느 정도 안정 추세가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지수 자체도 상승해 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 지금 당장에 지금 일봉을 보자면은 지금 너무 급하게 빠졌지만서도 오히려 조금 라인을 좀 이어보자면은 기술적인 반등이 지금 나올 수도 있는 그 흐름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조금은 지금부터라도 한 1950포인트부터는 그래도 매수 관점으로 조금 대응하시는 게 맞는 시장이 아닌가 판단은 듭니다. 그래서 이 라인 자체 지금 아예 그냥 121선 라인까지 깨고 내려왔거든요. 요거 지금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고 웬만큼 깨고 내려한 이후에는 그래도 항상 가파른 상승을 좀 이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빠지더라도 1940포인트가 전 바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매수 포지션 잡으시고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1900 빠져도 1940대에 대한 지지력이 좀 나올 것이다라는 김선희 멘트 의견 같은데 김전 멘트 동의하십니까?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글로벌 이제 계속 올라가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동조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하락폭은 좀 제한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 자리 자체가 기술적으로 지난번에 저점이었던 301선 자리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저도 상당 부분 공감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이제 두 분하고 조금 의견이 좀 다른 게 좀 일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지수가 1940에 대한 1차 지지라고, 남들이 1980 이런 얘기할 때 1940 정도로 보고 지금 보수적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번 주 4일 내내 오후장에 미는 모습을 봐서는 이 40이 좀 깨질 것 같아서 좀 불안한데, 제발 두 분의 전략이 차라리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좀 합니다. 그래야 저도 제 전략을 차라리 잘못했습니다 인정을 하고 빨리 긍정적으로 딸에 돋추면서 시청자분들과 저희 모두가 좀 웃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1940이 강력히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역시도 하락 마감을 했는데, 그래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꾸준하게 그래도 들어왔어요. 김선우 멘트가 보였던 자료 속에서 중소형주 쪽에서는 상승 부분은 좀 그래도 유가증 시장에서 반등 모멘텀을 좀 모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드디어 내일 셀트리온이 F분 부분에서 이제 액병합에서 상장을 합니다. 과연 이 셀트리온 발의 코스닥이 향후 이제는 과연 갈까요? 모두들 여론은 간다라는 의견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민도?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는 이제 과열권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약간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한번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이제 사실 펀드도 지금 잘 안 들어오는 상황이고 레버 카운트도 안 들어오는 상황이고 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로그램 차익 물량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이시스 기준으로 1.0 이하에서는 차익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계속 그런 부분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글로벌 ETF의 뭐 벤치마크 변경 이슈라든가 뭐 이런 아까 아이쉐어 같은 포트폴리오 재조정에 따른 어떤 물량 흘러나오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코스닥 굉장히 자유로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코스닥 시장에서 펀드 매니저들은 약간의 돈만 투자해도 그 수익률 게임에 지금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관 쪽의 펀드 매니저들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동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코스닥이 한 44억 그리고 기관 쪽에서 한 52억 정도 물량이 들어갔는데 이 정도 자금만으로도 충분히 자기네들이 원하는 어떤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인데 뭐 과열권이지만 그래도 뭐라 그럴까요, 계속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부분들 또 실적 차별화되는 종목들은 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별적인 매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종목 장세로 가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가 같이 안 가겠죠. 이제는 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종목 장세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번 주 흐름을 보니까 확실히 지수 연동으로 해서 모두 다 코스닥이 가는 게 아니라 역시 종목별 장세 쪽으로 이제 탈바꿈이 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순환매 쪽이 보이고요. 김선우 멘토는 그러면 이 코스닥에서 과연 지수를 이제 뚫어내려고 하면 주도 업종이나 종목 좀 디테일하게 좀 잡아주시죠. 자, 그렇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주도 업종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자, 코스닥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현재 기술 산업에서 IT 산업은 더 이상 1차 산업이 아닙니다. 자, 0차입니다. 0차. IT는 0차 산업입니다. 기본적으로 바닥에 깔린 산업이기 때문에 이익 IT 관련주들은 항상 기본적으로 한 30% 정도의 비중은 항상 가져가셔야 됩니다. 종목별로 해가지고요. 꼭 항상 그걸 유념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코스닥이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외인들이 44억의 매수가 들어와줬고 기관들이 52억. 자, 끝나고 보니까 그래도 기관들의 매수가 조금 많이 왔고 외국인들도 조금 들어온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자, 이 흐름 조금 그래도 눈치 보기 장세지만서도 아직까지는 코스닥이 좀 더 상승할 그런 흐름이 코스피 대비해서는 좀 남아있다 판단이 됩니다. 자, 예전 기억을 조금 돌아보신다면은 코스피 지수 자체가 1950포인트일 때 코스닥은 지금 한 530포인트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좀 많이 코스닥이 어느 정도는 안정화 추세에 있다. 그래서 조금은 상승폭을 좀 더 키워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지금 남아있구나. 아직 21선 자체도 깨지 않은 그 상태의 흐름에서 외인들과 기관의 흐름은 아직 매수주를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종목으로 살펴보더라도 지금 코스닥 업종들 중에서 좀 가장 많이 조금 상승한 업종들을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어느 업종이 있냐면은 당연히 좀 의료 관련 업종들이 굉장히 많은 폭의 상승을 좀 보여줬어요. 꾸준하게 상승을 좀 보여줬었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였고 이 관련주들, 그리고 또 하나 오락 문화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폭의 지금 월봉상으로도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줍니다. 9%가 올랐고요. 아까 일봉이었고요. 의료 관련주를 한 번 더 말씀 좀 드리자면은 역시나 4%, 5% 이상의 상승폭을 보여줍니다. 자, 꾸준하게 상승을 해줬고 코스닥의 지금 월봉 상황을 살펴보더라도 1% 이상의 좀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직 꺾이지 않는 흐름이 아직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다는 거. 아직은 코스닥의 월봉상으로 봤을 땐 적산병 패턴을 좀 그려주면서 주가가 아직은 상승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남아있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큰 걱정 없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올해 가장 전문가들이 올해 주목하고 있는 시장 자체는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 쪽을 상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코스닥 지수 550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이젠 600을 봐야 된다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꼭 체크하시고 코스닥 실적주들 1분기 관련주들 많습니다. 자, 셀트리온 상장과 더불어서 한번 코스닥이 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코스닥 관련주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실적주인지 체크하시고 실적주라면은 꼭 홀딩 하셔가지고 수익을 좀 내신 이후에 조금 정리하시길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요. 김선윤 멘토의 의견처럼 코스닥이 이제 드디어 왕의 기한을 할 수 있는 원년이다라는 얘기가 시장에서 많이 도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특징적이라고 한다면 막판에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쪽으로 연기금 매수세가 꾸준하게 그래도 소폭이나마 방어를 좀 됐거든요. 김주한 멘토 요거를 트렌드 쪽으로 조금 바뀔 수 있는 진정기미로 봐도 될까요? 코스닥 말씀하신 거죠?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이 모두 다 들어왔죠. 그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이제 이렇게 장이 좀 안 좋을 때 좀 지수 방어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들어오는데 워낙에 연기금 매수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해마다 이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한 17조에서 18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플랜에 의한 어떤 매수지 이게 오늘 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제 뭐 지수를 방어하기 위한 측면이 이렇게 확대해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좀 더 추세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는 말자라는 의견인 것 같겠습니다. 오늘로 한미연합 그렇게 말도 많고 북한 리스크 부분이겠는데요. 키졸 훈련이 종료가 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셨죠? 장중에 이제 북한이 대놓고 공습 경보까지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과연 시장이 그런 부분에 대한 또다시 불안감을 증폭시켰다라고는 이제 종목군들이나 면역이 생겨서 좀 없었던 건 같은데요. 여전히 방산주들은 또 들썩이긴 했었죠. 개별적인 테마성이다 보니까. 그런데 키졸부 훈련은 종료가 됐지만 4월 30일까지 또다시 여전히 꾸준히 독수리 훈련이 지속이 된다. 그 다음에 오늘 B50인가요? 뭐 핵폭탄도 이제 바로 그냥 공습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핵 잠수함까지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상존한다. 4월 말까지. 과연 이 지정학적 리스크 부담을 가져가면서 방산주 쪽 매매 트레이딩 잡아야 되나요, 김선윤 멘토? 저는 좀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먼저 좀 드려볼게요. 네, 반대 의견이요. 자, 요즘 최근의 트렌드를 살펴볼게요. 최문기 이제 장관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하여튼 최문기 이제 미래창조부 과학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움직였던 종목들이 로봇 관련주들입니다. 맞아요. 근데 로봇 관련주들의 종목을 좀 살펴보자면은 지금 이게 비슷한 흐름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아이고 제가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자, 유진 로봇을 제가 살펴볼게요. 자, 유진 로봇 살펴보자면은 지금 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폭을 키워놨다가 바로 다음날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며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좀 이슈가 되면서 한 번 더 급등, 그 다음 다시 급락. 이 패턴 자체가 유진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쪽 테마주 관련된 요즘의 트렌드로 조금 자리 잡혀 있습니다. 자, 안넷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안넷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새로운 창당 준비 위한 이슈로 인해 상승해줬다가 바로 꼬꾸라 내려주고 다시 한번 살짝 반등 이후에 꼬꾸라지 내려오는 이런 패턴 자체가 나타나줍니다. 길어봤자 한 3, 4일밖에 안 가기 때문에 이 패턴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스페코나 빅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스페코를 살펴보자면은 스페코도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퀴즈 리졸리브 훈련 그 이슈로 인해서 좀 어느 정도 좀 또 북한의 의미 있는 발언으로 인해서 주가가 또 상승해줬지만서도 여지없이 빠지면서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이나 훈련이 끝난 이후에 북한에서도 도발적 멘트를 날려준다면 한번 반등을 주겠지만서도 여지없이 빠질 수 있다는 거. 지금 스페코 굉장히 지금 현재가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제발 이런 종목 마시고 만약에 방산주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종목을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차라리 삼성테크 윈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실적 부분에서도 문제가 없고 차트도 어느 정도 봐지면서 상승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튼튼한 종목이야말로 조금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김선윤 멘토와 같은 동의입니다. 굳이 개별적인 종목의 스페크 같은 종목들이나 빅텍 같은 걸 손대는 것보다는 삼성테크는 쪽으로 보는 게 맞겠고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럼 김선윤 멘토 만약에 스페크나 빅텍 이런 개별적인 테마 종목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반등이 혹시라도 나올 땐 빠져나오고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맞나요? 그렇죠. 그게 정답입니다. 그렇죠. 네. 당연한 정답 말씀 주셨고요. 당연히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땐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자, 이미 끝난 잔치입니다. 종목이 상승한 이유는 잔치가 끝났기 때문에 먹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빨리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스페콜 말씀 드려보자면은 한 4,000원, 4,200원, 4,300원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이제 약간 물려 계신데 반등 주거나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 반등을 안 주더라도 현재가 정도에서는 그냥
마이너스 10% 정도라면은 정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빠르게 빠져나오셔서 다른 실적주 지금 곧 나옵니다. 그 종목들로 해서 편입하시라고 한 번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 북한발 리스크에 또다시 언급되고 훈련 부분의 종료와 다시 연장선상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요. 어제 이제 전일 벌어졌던 부분이죠. 방송사와 금융사 동시다발 사이버 테러가 좀 발생이 되는데 결국 북한의 소행 가능성이 크다라는 여론몰이가 좀 됐어요. 김주한 멘토, 북한이 2차 해커 공격까지 예상도 되고 있는데 그 보안주와 아까 이제 방산주 같이 엮어서 좀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한테는 질문을 동시에 이제 두 개를 던지시는데 네네. 일단은 뭐 굉장히 말씀을 잘해 주셨고요. 제가 좀 제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단 지금 정전 협상이 폐기가 됐고 지금 이제 판문점이 폐쇄가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이 정전 협정을 이제 원상 복귀시키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카드를 요구할 겁니다. 그동안에 계속 잡음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더 나아가서는 평화협정까지도 이야기 나오는데 이 평화협정의 주된 포커스는 뭐냐면 결국엔 대한민국 내에 있는 주한미군 철수를 지금 이제 걸고 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미국하고 한국하고 굉장히 수위를 많이 높여놨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김정은 정권이 어떤 정치적인 성과라든가 군사적인 성과를 얻을 때까지 그 부분을 또 대대적으로 북한에 성전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이러한 잡음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잡음이라는 건 대북 악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관련주들은 좀 등락을 반복할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그런 종목들이 사실 실체는 없습니다. 대북 악재가 생긴다고 해가지고 방산주들이 시장에서는 움직이지만 바로 그런 종목들이 어떤 실적으로 연계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연말에 국회에서 예산안으로 확정지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무기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관련주들에 있어가지고 단기적인 또 트레이딩 관점 매매하셨다면 빨리 빠져나오셔가지고 좀 더 좋은 종목으로 매매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보안과 관련해가지고는 뭐 분명히 투자 활성화 기대는 됩니다. 근데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공대를 나왔어요. 공대 안에서 이제 네. 경영학과 수업을 들었는데 좀 너무 심심해가지고 이제 공대 수업을 좀 들었는데 그 안에서 들었던 수업이 바로 이 보안과 관련된 수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잘 알고 있는데 보안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보안 솔루션을 강화한다 해가지고 보안이 강화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서버 안에 어떤 윈도우 서버를 쓰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좀 빈도가 떨어지는 리눅스 서버를 쓴다든가 이러면 그 자체가 바로 보안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어떤 보안에 대한 어떤 관리가 생길 것 같고요. 철도청 사례가 굉장히 좋은 사례인데 철도청 같은 경우 KT랑 LG U+ 두 가지 서버를 쓰고 있었는데 LG U+ 서버 쪽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돼서 바로 차단을 시키고 KT 서버를 씀으로써 어제 사태를 피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 좀 더 철저한 관리 또 사후 유지가 굉장히 그 중요성이 좀 대두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도 좀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좀 전환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주한 멘토는 저하고 좀 다른 대학생을 해요. 저는 전공 자체가 원래 공대생이었고 그 워낙 주식에 관심이 있고 법률 쪽에 관심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이제 경영학 수업하고 그 법학 수업을 저는 이제 따로 들었었습니다. 저하고 정반대적으로 했는데 결국 그 이 보안 쪽도 좀 시간에 좀 포괄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발 가장 이제 최대 이슈 이제 FOMC 회의록 부분이 발표가 되고 나서 범 베난키의 양적 완화 조기 완료는 없다라는 긍정에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과 아시아 시장 쪽에서 기대했던 것은 바로 중국발 HSBC 3월 PMI 지표 부분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달 50.2에서 지금 현재 51.7 정도로 확정 국면을 유지하면서 모처럼 중국 훈풍이다라는 표현을 또 쓸 수 있을 만큼 화학주들이 어제 오후 이후부터 공격적으로 오늘 강한 상승세가 좀 들어왔는데요. 과연 화학주 갈까요? 글쎄요. 김선임 멘토. 자, 어제 오늘 해서 이제 LG화학이 좀 급등을 했단 말이죠. 네. 지수가 이제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급등을 해줬는데 많이 상당 부분 이제 가나 생각을 하실 텐데 이 현상 자체가 2월 달에도 나와줬습니다. 자, LG화학 차트를 제가 열어놨는데 이걸 설명드리면서 해답이 나올 것 같아요. 자, LG화학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바닥권 그러니까 11월 달에 한번 보여줬었고 그리고 2월 지난달이죠. 2월 달에 한번 산바닥을 보여주면서 이게 한번 다시 한번 올라가 주니까 크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가는 오히려 그 반대로 살짝 올라주다가 다 꼬꾸라져 버리면서 26만 6천 원까지 떨어진 이후에 다시 한번 어제 오늘 이틀 급등하는 흐름을 좀 보여줍니다. 자, 이런 현상 아직까지 저는 이 흐름 자체가 이때 나왔던 이런 커다란 이제 하락폭 자체가 실적에 대한 그 부담감 자체가 좀 남아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느 정도 전인데 회의 자체가 좀 끝나주면서 그래도 다시 한번 반등을 주는 그 포인트가 잡혔지만서도 아직까지는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LG화학의 주봉으로 좀 살펴보자면은 지금 좀 더 크게 보자면은 역시나 현재 가격 바닥권 그러니까 매물대로 판단을 해보자면 바닥권은 아니지만서도 차트적으로는 바닥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2012년 초에 보여줬던 그 바닥권
바닥권인데 아직 이 바닥권의 탈피 자체 어느 정도 바닥권을 찍어준 이후부터 반등을 주는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반등을 기대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격대를 잡자면은 이 항상 뚫지 못했던 가격대인 얼마? 한 33만 원, 34만 원대 가격대는 아직은 좀 힘들지 않을까 판단은 듭니다. 그래서 LG화학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단기적으로 한 30만 원 정도까지만 보시고서 대응하시는 게 맞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한 35만 원까지 가기에는 1분기 실적 확인해도 좀 불안하고요. 2분기 실적까지 체크한 이후에 한 5월이나 6월 좀 넘어갈 때쯤이나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화학주 아직은 조금 전 이른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화학주 같은 경우는 김선일 멘토 같은 5, 6월 달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한번 볼 시기인 것 같다라고 의견을 좀 주셨다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김지한 멘토, 이 화학업종은 사실은 신나게 정신없이 팔고 있는 건 외국인들 끊임없이 팔고 있고요. 매도 압박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이렇게 반등이 살짝 들어온 건 어제와 그제 부분에 오후장에 살짝 기관 쪽 매수세로 이런 슈팅 자체가 나왔거든요. 과연 이게 중국발 훈풍이라 보기에는 사실 좀 석연치 않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요.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아직 바닥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5월달, 6월달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아직은 아닌 건 확실합니다. 낙폭 과대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PMI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2월달 PMI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너무 확대해서 그랬습니다. 춘절의 영향으로 9일 동안 조업일수가 줄어들고 공장 가동률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당연히 PMI 떨어질 수밖에 없죠. 계절적인 영향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너무 오버했었고 3월달에 그에 대한 어떤 기저효과로 올라가는 것이 뭐 당연한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확대 해석을 또 다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화학주들이 크게 올라갔는데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 양회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일단은 좀 안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진핑이 이제 뭐 당 군정 모두 다 장악을 하면서 안정적인 체제로 갈 것이다라는 이제 예상이 좀 지배적인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장의 그동안 상승을 이끌어왔던 것이 결국엔 부동산이거든요. 부동산에 대한 버블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면서 또 은행주들의 어떤 수익성이 좋아지면서 그 은행주가 시장의 중심이 되어서 상해 지수를 1950대부터 2400대까지 끌어올렸었는데 지금 이거에 대한 규제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지금 3%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난해 5월달 이후에 이제 계속 부양책을 써왔는데 그때처럼 공격적으로 좀 쓰지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 경기의 어떤 회복 속도는 약간 속도감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다시 또 계절적인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계절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또 제조업에 대한 성수기가 이제 진입되는 시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 자체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 반등은 좀 나올 것 같고요. 재고 자체를 또 많이 소진을 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또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미국하고 유럽 쪽도 지금 경기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유럽은 악재에서 좀 해소되는 부분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경기가 좀 회복되고 있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화학 업황은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근데 정확하게 제가 시기를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좀 더 지켜보는 관점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화학업종 자체적으로는 두 분의 의견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소다. 일단은 확인해야 될 과정들이 좀 많이 있다. 그리고 중국발 자꾸 훈풍을 억지성으로 만드는 것은 좀 더 아직은 확인해야 될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화학주 자체는 숨고르기 자체가 좀 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긴 호흡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내일의 승천주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그 전에 매일 저도 이 시간만 되면 이제 기대가 되거든요. 수익률 베스트 5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수익률 순입니다. 양승모 멘토, YG엔터, 김용준 멘토의 아나패스, 정대희 멘토의 주이맥스, 이상로 멘토 한솔시설 모두 다 이번은 역시 시장이 힘들어서 그런가 수익률 변동이 없이 상승세를 5위까지 2위부터 5위까지는 유지를 하는 모습입니다. 과연 1위가 누굴까요? 역시 일양약품 오늘도 상승세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끝까지 뚝심 있게 한번 밀고 올라가 보자 하면서 일양약품이 19.1%로 김용준 멘토가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1위를 유지합니다.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우 멘토의 포트폴리오 전동목 모두 다 보유인데요. 골프존이 그나마 겨우 강보 합세를 유지하지만 GS 리테일과 인지디스플레이가 시장 영향 속에서 마이너스권을 유지하지만 여전히 보유 홀딩 관점을 주셨습니다. 신창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꽉 차 있거든요. 꽉 차 있는 상태에서 현재 지수 영향력을 좀 받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삼성전자 공격 앞으로 정도가 강보 합세 정도로 이제 수익권에 들어오면서 전 종목 홀딩 전략을 주셨습니다.
이상로 멘토 남자가 남자다워야 역시 한국 콜마가 최근에 이제 편입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트 편입돼 보니까 약세 부분에 마이너스 2.4%를 보유하고 있지만 나머지 종목군들이 꾸준하게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보유 의견 주셨고요. 양순모 멘토의 포트폴리오 꾸준히 역시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휴비스까지 0.9% 신규 편임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들어오고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전 종목 유지하자. 그런데 바이오랜드를 16,200원 눌림 시에는 계속 지속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강하게 주셨습니다. 김영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오늘 완전히 제가 봤을 때 방송 효과 대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일양약품 ICD, 아나페스, 이라이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오늘 강한 상세 시장 대비해서 올라왔거든요. 4.7%, 이라이콘도 8%. 역시 교수답다라는 의견이 있을 정도로 포트 정말 좋습니다. 정대희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조이맥스와 인터파크. 조이맥스는 어제 다시 제시해드렸지만 이제 손절가가 아니라 익절가 41,000원 이탈할 경우는 익절하고 다시 보자라는 관점이었고요. 어제 신규적으로 편입 인터파크가 오늘 상승세를 꾸준하게 시장에서 유지되면서 2.6%의 상승세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일 출연하신 김선윤 멘토의 포트폴리오 디지텍 시스템이 상승세로 좀 전환이 되었고요. 웰크로 컨텍이 조금 아쉽지만 마이너스 5.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지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기아차 아직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오진 않지만 분명히 좀 부르릉 실을 것 같겠고요. 삼성전기 약세 부분의 0.2% 정도, NC소프트가 역시 시장에서 상승세로 가격 매력도 오면서 4%대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목별 순위들도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역시 여러분들 보셨죠? 우리 포트폴리오도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 영향력을 별로 받지 않고 있죠? 그쵸? 그런데도 지금 채널 바꾸실 거예요? 바꾸세요, 빨리. 그러면. 여기 집중하셔야 여러분들 계좌가 불어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김지한 멘토의 포트폴리오부터 저희가 리뷰를 좀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가 좀 지겹긴 한데요. 부르릉 좀 갈 시점 되지 않았을까요? 그 장세에 대비하면 괜찮았다라는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그러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기아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최근에 이제 제가 재고율을 좀 봤습니다. 정말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살펴봤는데 2개월 내외 아주 안정적인 어떤 재고율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전 세계 시장에서 모두 다 100% 이상의 가동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100% 이상이라는 거는 이제 뭐 주말 특근이라든가 야근 잔업을 이제 설명하는 게 되겠고요. 다만 이제 100% 이상의 가동률을 보여주게 되면 좀 더 이제 인건비를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담은 좀 발생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환율 악재가 이제 좀 해소 과정이 있습니다. 지난주 이제 금통위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원달러 환율이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1115원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 괜찮을 것 같고요. 최근에 시장에서 이제 신흥국에 대한 수출 비중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기아차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한 49% 정도 됩니다. 브릭스 시장이라 그러죠. 이쪽 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기아차가 굉장히 그쪽에 포커스를 좀 잘 맞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도요다가 42%, 혼다가 33%, 포드가 한 25% 이런 부분을 비교해 봤을 때 기아차는 굉장히 좀 경쟁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 또 이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브랜드 자체가 많이 강화가 되면서 자동차의 인센티브를 많이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미국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소나타를 K5가 되겠죠. K5를 팔 경우에 자동차 가격이 2천만 원이면 인센티브 200만 원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회사 자체에서 매출액을 2천만 원을 잡고 비용을 200만 원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 자체를 자동차 가격에서 인센티브를 제외한 1,800만 원을 매출 인식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3년 이내에 출시된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 브랜드 이미지가 강화되면서 계속 이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출액도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같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기아차 같은 경우 전체 자동차 그 판매에 나와 있는 어떤 상품 비율 중에 65%가 3년 이내 신차 비율입니다. 그만큼 이제 과거만큼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자동차들이 늘어났다는 건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년 이내 자동차가 80%대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바닥권에서 계속 물량이 들어오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NC소프트입니다. 굉장히 두터운 매물대가 쌓여 있는데 오랫동안 매물 소화를 하면서 60일선 장기 추세선을 돌파해가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 계속적으로 홀딩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고
안전 마진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자리에서 61선을 손절 라인으로 좀 상향 조정하신 다음에 물량을 조금 더 매집하셔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시장이 안 가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못 올라가는데요. 계속적으로 이제 꾸준히 장중에 이제 반등 시도를 했었는데 시장의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또 MLCC라든가 휴대폰 기판이라든가 휴대폰에 대한 어떤 고도화에 대한 어떤 수혜가 계속 있을 것 같고요. 또 역시 MLCC에 대한 어떤 환율 악재가 해소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계속적으로 보유 관점에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좀 자신 있게 보유를 좀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주시는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흐름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일희일비 단기적인 단발성을 보시는 것보다는 김주한 멘토의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기적 관점을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김선윤 멘토의 포트폴리오가 그 중에 한 종목이요. 우리 이 주식 승천과 시간을 같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주에 딱 목표가에서 익절할 수 있는 타이밍에서 개인 투매를 맞아버렸어요. 우리 김선윤 멘토의 포트폴리오 리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텍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텍 시스템이 수익이 한 8%까지 이상 나고 있던 상태에서 맞아요. 갑자기 주가가 이틀 급락을 해버리면서 주가가 폭삭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잡아드렸던 게 10,000원 손절 라인을 제가 잡아드렸는데, 익절 라인이죠. 이걸 잡아드렸는데 역시나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종목 정리하시라고 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때 정리하신 분들은 정리가 됐을 테고, 만약에 보유하실 분들은 현재가에서는 보유가 가능합니다. 자, 현재가 충분히 9,500원대 부분은 굉장히 가격 메리트가 있고, 실적 부분에 있어서 괜찮고 1분기 실적이 사실상 굉장히 기대가 되기 때문에 다시 천천히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디지텍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가능하지만서도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10,000원 깰 때는 정리가 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이따가 이제 말씀드릴 종목으로 좀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려보겠다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웰크론한텍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웰크론한텍 역시나 지수 영향인가요? 역시나 지금 말씀드리자마자 또 다음날 약간 올라가 주다가 다시 빠져버리는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이 종목 제가 손절가도 역시나 좀 짧게 잡았습니다. 자, 마이너스 한 5% 정도 나올 수 있게끔 4,700원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을 투자자본 물량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22%에서 쭉 빠지면서 0%까지 물량 줄인 다음에 다시 서서히 반등을 주고 있는 그 시점에서 약간의 지금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좀 더 이제 크게 갈 수 있는 5,500원 정도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단기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역시나 지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흐름이 좀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괜찮습니다. 지금 일단 손절가를 터치하고 내려갔기 때문에 정리는 일단 시켜드리는데, 보유하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셔도 되고, 충분히 지수 영향 따라서 가시고 1분기 실적이 또 워낙에 좋습니다. 1분기 실적이 지금 예측치만 해도 작년치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뛰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종목입니다. 자, 사실상 이 웰크론한텍 같은 경우에는 지수의 영향을 많이 안 받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상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서도 괜찮습니다. 자, 수급적으로도 꾸준하게 그래도 기관들이 한 달 동안 모아놓은 물량이 지금 30만 주가 넘어가는 흐름이고, 투신권도 마찬가지. 모든 기관들이 다 매수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시면 괜찮겠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나 좀 홀딩하시고 가져가신다면은 충분히 지금 손실의 마이너스 5%지만서도 걱정하실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역시 우리 김선윤 멘토 같은 경우는 까칠한 도시남자처럼 분명하게 자기 전략 속에서 손절도 빠르게, 종목 교체도 빠르게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잘 같이 들으셨죠? 대응 영역을 좀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대 위치까지 언급을 하시면서 보유 전략 또는 익절 라인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따라서 체크를 같이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내일 이제 공략할 수 있는 두 분의 멘토께서 가지고 나오신 내일장 승천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내일의 승천주입니다. 김지한 멘토 현대 하이스코를 가지고 나오셨고요. 김선윤 멘토 포스코 엠텍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화상담 02-3153-2619번이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두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또는 신규적으로 편입을 시도하실 분들은 바로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두 분의 종목이 일단은 오픈이 좀 되었는데요. 역시 시장에서 이제 바운딩 자체를 쓸 수 있는 가격 매력이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지한 멘토의 종목부터 시작을 한번 투자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현대 하이스코어가 되겠습니다. 철강 업종에 속해 있는데요. 사실 자동차 업종으로 분류해도 무방한 종목입니다. 철강 업종 안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 같은 종목들은 고로라 그러죠. 철광석과 그리고 원료탄에서 직접적으로 샘물을 뽑아내서 열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 이제 판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회사들인데, 이 현대 하이스코 같은 경우에는 그 열연을 원재료로 해가지고 1차 가공을 해서 냉연을 만들어냅니다. 이 냉연 강판을 가지고 자동차 업종, 현대차라든가 기아차에다 공급을 해서 자동차 강판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자동차 안에서 1차 가공, 철강 안에서 1차 가공을 해가지고 자동차 업종으로 이제 원재료를 납품하는 업체다라고 이제 개념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좀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주가가 보시게 되면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철강 업종 안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른 철강주 같은 경우 한 5% 정도밖에 안 떨어졌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한 20%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그 이유가 이 냉연 강판에 대한 어떤 가격이 떨어지면서, 가격이 이제 인하가 되면서 아무래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우려 때문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요. 포스코가 어제죠, 냉연 강판에 대한 가격 인상을 이제 고시를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미 미리 짐작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열연 가격에 대한 어떤 인상이 계속적으로 중국 쪽도 그렇고 일본 쪽도 그렇고 한국 쪽에서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던 부분이고 계속 고시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냉연 강판 업체로서는 당연히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이제 우리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최근에 좀 시장에서 기대감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역배열 상황에서 21선 아래서 3중 바닥을 만들어냈거든요. 계속적으로 매물 소화를 하면서 굉장히 두터웠던 매물들은 이제 소화해 나갔는데, 이 종목 같은 게 철강주 안에서 이제 다른 업종과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 다른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입 물량이 더 많습니다. 원재료를 더 많이 수입해서 상당 부분을 내수 물량으로 돌리고 일부를 이제 수출을 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현대 하이스코 같은 경우에는 국내 자체적으로 이제 열연을 조달을 해가지고 내년으로 바꿔가기 때문에 사실 수출 비중이 훨씬 더 높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혜를 보는 종목인데, 계산상으로 좀 알려드리면 원달러 환율이 한 10원 정도 상승할 경우에 연간 단위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한 100억 정도 이제 그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한 60원에서 70원 정도 올라왔다고 이제 계산을 한다면 연간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는 한 600억에서 700억 정도 영업이익 발생 효과가 생겼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기관 쪽에서 차분하게 바닥권에서 매집이 되고 있습니다.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서 3월 초부터 해서 꾸준하게 바닥에서 물량이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도 최근에 좀 가담을 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사이의 어떤 손바뀜 속에서 약간의 수급 공백이 있었는데, 이 수급 공백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씩 해소가 되어가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면서 현대 하이스코 매집하셨으면 좋겠고요. 2014년까지 증설 이슈가 있는데, 이 증설에 대한 물량에 대해서 걱정을 크게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현대차의 어떤 해외 법인에서 이 부분들을 모두 다 소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대 하이스코. 그러면 매매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죠. 매매 포인트는 일단은 최근에 자동차주가 이제 바닥권에서 최근에 기관 쪽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물량 매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동차주와 더불어서 동반 상승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최근에 안 좋았던 악재들은 모두 다 주가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보시면서 부담은 없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겠고, 세 번의 어떤 매물 소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제 손절이라든가 이런 물량도 상당 부분 빠져나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셔도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셨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시초가 공략과 뭐 하는 건가요? 목표가하고 그런 것 좀 제시해 주시죠. 예, 시초가 공략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가격은 45,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가격은 지난번에 어떤 가격 수준 42,000원대까지 잡아드리겠는데,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보셔도 바닥권에서 어떤 안전마진이 확보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이스코의 어떤 실적 정점은 한 4분기 정도로 보여집니다. 주가가 약간 선반영한다고 봤을 때 3분기 한 끝자락 정도 되면 주가가 최고점을 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약간은 긴 호흡에서 접근하셔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 되겠습니다. 긴 호흡적인 측면이고요. 우리 김지한 멘토가 현대 하이스코를 설명을 해주실 때 저는 머릿속에 꽉꽉 들어왔던 게 원달러 환율과의 괴리 부분, 그러니까 서로의 커플링 부분을 좀 영업이익 증가 부분을 보니까 환율이 10원 정도 증가가 될 경우에 연간 영업이익이 100억 정도의 상승세를 가져온다라는 부분이니까요. 환율 수혜주 쪽으로 좀 봐야 되는 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저도 이렇게 현대 하이스코의 메모장에다 이렇게 딱 클릭을 해서 적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한 멘토의 현대 하이스코, 김선임 멘토, 네. 긴 호흡이라고 얘기를 해주긴 하셨는데 트레이딩 관점에서 우리가 봤을 때 동의하십니까? 자, 이게 현대 하이스코가
제 고객분들 중에 한 두세 분들이 지금 물려 계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 네. 자, 얘기하시죠. 그분들이 종목을 나쁘게 본 건 아니고 괜찮게 봤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 말씀도 안 드렸는데 이때 차트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대부분 다 사셨더라고요. 4만 원에서 4만 2천 원에서 한번 반등 주는 이 초입에 어느 정도 이제 쌍바닥이라는 인식을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저한테 은원도 안 하시고 바로 신용을 땡기셔서 매수가 들어가셨더라고요. 이런 흐름이 나와줬는데 전 솔직히 지금 불안한 게 현대해스코 자체가 지금 매물대 지금 이게 이 작년 그러니까 6월부터의 매물대인데요. 지금 굉장히 많은 물량 자체가 이때 꾸준하게 지금 쌓여있기 때문에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벌써 한 번, 이게 두 번째 매물대 뚫지 못하고 한번 떨어졌고 다시 한번 이번에도 크게 가지 못하고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좀 쌓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매물대 어느 정도 소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좀 더 땡겨보자면은 그러니까 2012년부터 매물대를 살펴보자면은 굉장히 두터운 매물대가 아직도 위에까지 더 쌓여있는 그 흐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접근하시기에는 지금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가격대를 좀 잡아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가로 매수하시면 저는 진짜 38,000원 정도까지만 좀 보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상까지는 조금 시간이 진짜 1분기 실적이 현대해스코가 좀 기대할 만한 수준은 아니거든요. 예상치 부합은 한다지만서도 작년치보다는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최소한도로 3, 4분기 돼야 되는데 3분기 실적이 2분기에 나타나니까 좀 이따가 한 38,000원까지만 보시고 대응을 하시고 나중에 한 2분기 좀 됐을 때 그때 한번 한 여름쯤 됐을 때 한 3, 4분기 실적을 보고 대응하시는 게 어떨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김선임 멘토 지금 김지한 멘토가 제시한 목표가 42,000원까지 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목표가가 42,000원 설정한 건 좀 높은 거 아니냐 이 의견이신 거예요? 그렇죠. 좀 장기적으로 보실 거는 괜찮은데 연말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사가지고 연말까지 기다리기에는 조금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짧게 좀 먹고 나오는 이건 제 스타일입니다. 짧게 먹고 나오는 스타일로 해서 38,000원 정도까지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지한 멘토 목표가 42,000원까지 설정은 좀 부담스럽다. 38,000원만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화면 하나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 화면 제가 장 끝날 때 좀 화면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한번 화면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면 이 녹색 선이 기아 자동차고요. 그리고 약간 이제 주황색인가요? 요게 이제 현대 하이스코입니다. 보시면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지만 거의 싱크로율이 거의 비슷하네요. 거의 한 90% 가까이 이제 네. 일치한다고 보이시는데 그럼 기아차와 원달러 환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거의 비싸게 움직이죠.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빠르게 핑크색 선이 되겠습니다. 네. 올라왔는데 불구하고 기아차 못 올라가고 있죠. 네. 이런 부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 쪽에서 최근에 기아차를 비롯해가지고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런 정보도 굉장히 많이 사고 있거든요. 그렇다 본다면 이 현대 아이스코도 같이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뭐 투신하고 연기금하고 물량이 들어가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38,000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3중 바닥의 어떤 박스권의 상단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항이라는 건 뚫으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의 어떤 뭐 저항은 받겠지만 결국엔 뚫어서 갈 겁니다. 역시 기관들이 우리 김지한 멘토가 확실히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선치적 관점에서 기관들이 지금 들어오는 부분은 원달러 부분 간에 이제 싱크로율을 좀 체크를 해보는 관점이겠고요. 매물대는 뚫으라고 있는 것이다. 38,000 뚫으라고 있다라고 해서 42,000원의 목표가 체크해보자라고 제시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김선윤 멘토의 포스코 엠텍은 어떤 매력 덩어리길래 포트폴리오에 편입 시도를 하시는지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예, 제가 오늘 포스코 엠텍을 갖고 나왔는데 역시나 저도 업종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뭐 같은 금속 업종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도 있겠는데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도 제가 전에 갖고 나왔던 웨크론한텍과 일단 같은 좀 의미가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웨크론한텍 같은 경우도 역시나 가을 투자자 물량이 빠져나갔었고요.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도 가을 투자 물량 빠져나가면서 주가 다시 서서히 반등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흐름인데 최근 굉장히 엎치락 뒤치락하는 흐름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자, 최근에 흐름 자체에서 차트상으로 좀 확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이 부분에서 역시나 계속적인 횡보 구간을 지금 한 10,000 초반대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수급 상황에 뭐가 문제가 발생해서 그러냐,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수급 상황을 살펴보자면은
자,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싹 다 지금 싸그리 매수하고 있는 흐름이 최근 들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습니다. 바로 거의 뭐 4월, 2월 말까지만 해도 그런 흐름이 안 나와줬는데 거의 3월 들어서부터 가파르게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물량이 기타 금융 쪽이나 보험 쪽, 특히 연기금 물량이 가파르게 들어오는 게 포착이 되고 있고 개인들만이 파는 장이 3월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외인들조차 이제는 매도세가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된 흐름이 조금씩 나올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관심이 있겠다. 자,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역시나 3월부터의 흐름을 좀 살펴보자면은 3월부터 이때 바로 이때죠. 이때부터 해가지고 기관들의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기관들의 평균 단가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기관들의 평균 단가가 지금 라인 그어드린 부분 바로 10,000원에 거의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고 최근에 오히려 기관들이 좀 더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평균 단가 역시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은 기관들이 이 종목을 좀 더 이제 어느 정도까지 보냐 좀 계산을 해보니까 당연히 예전에 웰크론한테도 갔습니다. 자, 가을 투자문에서 지금 12,000원까지 올려놓은 주식 자체가 9,000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만원대에서 지금 횡보하는 구간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행보 구간을 거친 이후에는 다시 한번 못 가더라도 11,000원 안착한 이후에 다시 원래 가격이었던 12,000원 정도까지는 좀 무난하게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 지금 많은 기관들이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역시나 좀 항상 시초가 매수하셔가지고 대응하신다면은 괜찮은 종목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매매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네, 자, 매수가는 시초가로 항상 좀 말씀드리죠. 시초가 잡으시고요. 그리고 목표가 자체는 1차적으로 한 11,000원 말씀드리지만서도 그래도 12,000원 정도까지 보시고서 좀 대응하실 말씀드리겠고 손절가 자체는 좀 짧게 잡습니다. 항상 혹시 모를 악재에 대비해서 10,000원까지 보시고 손절을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김선현 멘토 좀 정직하지 못한 발언을 지금 하신 것 같은데 기간 평균 단가 진짜로 계산하셨습니까? 계산기로? 아, 그렇습니다. 계산했습니다. HTS 상의 그 툴 가지고 하신 거 아니고요? 아,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그만큼 기간 평균 단가를 HTS는 툴 쪽에서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건 김선희 멘토의 얼마나 섬세함이 까도남이지만 섬세하게 좀 체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김전 멘토. 근데 그 김선희 멘토가 포스코 엠텍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갸우뚱 하셨단 말이죠. 예. 뭔가 좀 궁금하신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 포스코 엠텍을 저는 9,700원부터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그렇습니까? 있는데 뭐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뭐 자세한 얘기는 안 드리겠는데 네. 사실 이 종목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 사업이 한 6% 정도 되고 신사업이 한 44% 정도 됩니다. 기존 사업을 좀 나눠보게 되면 철강 포장하고 또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새로운 어떤 몰리브덴이란 거 알루미늄 이런 거 만드는 거 하고 있고 네. 나머지 신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롭게 지금 이제 비용을 추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직까지 매출액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철강 포장하는 매출 비중이 한 24% 정도밖에 안 되니까 크게 비중이 없고 그다음에 지금 뭐 알루미늄이라는 게 원자재 쪽은 지금 최근에 가격이 그렇게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안전자산의 어떤 그 발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금을 비롯해가지고 모두 다 가격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신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대감은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적을 거둬들일 만한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뭐 내년 정도부터 실적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지금까지는 왔지만은 1분기 실적부터는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오히려 또 실적 실망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꼼꼼한 체크가 있었는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정확히 체크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철강 쪽을 아까도 하이스코어 말씀 좀 주셨는데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아예 그냥 철강 쪽으로 집중이 돼 있지가 않고 오히려 여러 가지 철강 산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국 도시아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그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의 상황에서 9,000 뭐 중반대 이제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충분히 매수해도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실적 부분에 있어서 중국 쪽이 가셔야 되는 모멘텀 자체가 발생을 해주면서 당연히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조금 현대하이스코 이게 대형주보다는 현재 중심에 있는 좀 약간 중소형주 중심이 약간 좀 가파른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중심으로 한 조금 편입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현대하이스코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낫지 않을까 좀 판단을 드리고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실적 부분에 있어서 현대하이스코 대비해서 여타 대형 철강주보다는 양호한 실적을 꾸준하게 작년도 보여줬었고 그리고 1분기, 2분기에도 역시나 좀 양호하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하시고서 좀 가지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김전 멘토 답변이 좀 되셨나요? 안 그래서 되신 것 그렇게 같은데요? 만족스럽지는 못한데요. 네. 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철강 포장이 한 19%, 그 다음에 철강 부원료가 37%인데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부담스럽고요. 네. 그래서 컨센서스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신규 사업에 대한 비중이 44% 되기 때문에 이 기대감 때문에 올라온 것인데 저도 매매를 하면서도 계속 긴가민가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좀 약간은 좀 동서답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문을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신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비용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해소해서 갈 수 있을 것인지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를 이제 공격하시면은 저도 이제 한번 질문을 하기 전에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신규 사업 부분. 자, 이 부분이 이제 재생 사업 관련해서 포스코 엠텍이 좀 많이 관심이 많이 필요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살펴보자면 말씀을 잘 주셨어요. 지금 현재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가 약간의 좀 긴가민가한 부분이 잡히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포인트를 잡으셔야 될 게, 지금 중국 관련한 쪽에서 매출 자체가 아직 확실하게 잡히진 않았지만서도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매출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크게 좀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도시화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그 재생사업 쪽으로 관련해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 금값과 은값이 지금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고려양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재미없는 부분, 바로 이 포인트 자체가 가장 저점인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서서히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가운데서 이런 종목이야말로 조금은 존 템플턴식의 투자, 그러니까 역발상의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확실하게 좀 이슈를 잡고서, 포인트를 잡고서 좀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좀 과열 양상까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두 분이 이렇게 갑론을박을 하시는 거 보면 저는 짱 순간 그랬어요. 포스코 엠텍이 매력을 있나 보구나. 두 분이 싸우시는 거 보니까 매력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집중적으로 좀 봐야겠는데요. 그리고 우리 김지현 멘토의 현대아이스코도 충분히 지금 가격적인 매력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둘 다 두 종목 저도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분의 내일의 승천도 다시 한번 매매 포인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전주 김지한 멘토 현대아이스코 내일 매수가 시초가에 공략하겠고요. 목표가 42,000원, 손절가 35,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김선우 멘토의 포스코 엠텍 매수가 시초가 공략하고 있고요. 목표가 12,000원, 손절가 만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네, 김선윤 멘토의 포트폴리오가 앞에서 리뷰를 해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딥텍 시스템과 웰크론 한텍은 손절가 이탈 부분으로 처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중의적 관점의 기노브일 경우는 보유해서 한번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내일 시초가에서 포스코 엠텍을 신규 편입 시도를 합니다. 김지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기아차, 삼성전기, NC소프트 모두 다 보유 전략으로 보자라고 했고요. 좀 포트가 되게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현대하이스코를 내일 신규 편입 시초가에 시도한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우리가 아무리 어깨가 웅크려들고 처져 있다 그러더라도 생방송에서 자신 있고 야무지게 전략을 세우고 지금 종목까지 포트폴리오 편입 시도까지 해봤는데요. 이 여파 속에서 이제 오늘장의 오프터 레코드 주식시장의 소문, 뒷담화 오늘 사실은 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만 엄선해서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오늘 시장 그리고 최근을 다 통틀었을 때 속 시원하게 듣고 싶은 얘기가 아마 태양광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태양광주가 결국 중국에 있는 선택이 파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주의 반사 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지 지금 충분히 가격 매력이 오고 있거든요. 김지한 멘토. 네. 결국 이제 공룡 게임이나 치킨 게임에서 이기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태양광주들이.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태양광 산업이 아직도 어렵다라는 거에 대한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얘네들이 만들어낸 어떤 제품에 대한 어떤 생산 단가가 시장에서 생산 단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만족하지 못할 만큼의 어떤 제품 가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현상이 벌어지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에서 뭐 내 손가락 안에 드는 모듈 회사라 그러는데 2.4기가와트라 그러죠. 네. 굉장히 생산량이 많은데 일단은 OCI하고는 한 10% 정도 공급 계약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조금 충격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주가에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사상으로 나왔을 때는 이런 모듈에 대한 어떤 생산을 다른 업체들이 이제 나눠서 이제 가지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 얘기를 하는데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일단은 뭐
핵심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계약 파기라든가 공급 차질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모듈에 대한 경쟁 업체로 보여지는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수혜를 많이 보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좀 상반되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구조 조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태양광 제품에 대한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요게 포커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김지한 멘토 의견처럼 지금 시장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OCI한테는 피해고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케미칼한테는 긍정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작은 종목군들 있지 않습니까? 중소형주 종목군들,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이요. 그들의 상승이 실적이 아니라 그냥 기대감으로 가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다른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황이 좋을 때는 1등부터 10등까지 다 같이 잘 살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데 시황이 안 좋으면 1등, 2등을 제외하고는 다 죽습니다. 조선업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해운업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최근엔 또 건설업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양광 안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럴 때일수록 정말로 살아남을 수 있는 지금 뭐 거의 그렇게 상태 같지만 나중에 결국 챔피언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고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바로 뭐냐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OCI 하나케미칼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OCI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물량도 많이 매집이 되고 바닥권을 만들어가고 있고 사업 포트폴리오 자체가 뭐 이렇게 석유화학 쪽이나 이렇게 다양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데 OCI 같은 면에서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면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안정감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은 분할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이하 종목들은 일단은 지금 최근에 뭐 웅진 그 관련해가지고 네. 웅진 케미칼인가요? 네네, 웅진 에너지죠. 네. 그쪽도 굉장히 좀 안 좋았고 또 폴리실리콘 관련해가지고 악재들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그런 기업들보다는 좀 큰 기업 위주로 포커스를 맞추셔가지고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토픽적으로 본다면 OCI와 하나케미칼을 좀 집중해서 보자라는 김전 멘토 의견이었던 것 같은데요. 김선임 멘토. 근데 이게 웅진에너지, 오성에너스테, 말 많고 탈 많고 SK 솔믹스 등등 뭐 다양하게 좀 있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 TCK 등등 같이요. 태양광주. 하나케미칼이나 OCI가 이제 토픽 쪽으로 보인다고 했을 때 당연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작은 종목군에서 매매 트레이딩을 좀 보고 싶단 말이죠. 그런 관점으로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아직 태양광주는 살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번 같이 멘토님이 얘기를 했을 때도 저는 태양광주 아직은 아니라 말씀드렸고 그때 OCI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아직은 말씀드리는데 아직 이 종목들 불안합니다. 하나케미칼 이거 지금 뭐 오늘 반짝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작년 12월부터 해서 서서히 지금 반등 나오는 흐름이 좀 나아지긴 하지만서도 아직 확실하게 지금 매수 톤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아직 쌓여있는 매물대 지금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지금 작년 여름부터 해서 쌓여있는 매물대 지금 굉장히 이거 어떻게 뚫고 갈 겁니까? 이거 장난 아니게 쌓여 있습니다. 물량 자체가. 이거 쉽지가 않다고요. 그러면 예전의 가격대의 예전의 가격대 얼마죠? 5만 원이 넘었던 가격. OCI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흐름이 지금 나와줍니다. 이거 굉장히 두꺼운 매물대가 쌓여 있다는 거. 이거 소화시키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갈 텐데 당장에 지금 OCI 같은 경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는 진짜 한 20만 원 확실하게 넘어가는 그런 흐름 나와줘야 된다. 그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뭐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하고 있는 흐름은 좋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예전 가격에 비해서 10배 이상 떨어진 가격이고 조금씩 그래도 반등을 주고 있지만 아직 확실한 터닝 포인트는 아니다. 자, 중국의 회사가 망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회사가 그 물량 자체를 지금 다 받아줄 거고 아예 회사가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업황 자체가 가장 싼 거는 맞지만서도 시장에서는 이슈가 되지 않는 이상은 주가는 절대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 꼭 체크하시기를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조금은 갈리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태양광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예탁자산 자체에 자유로움이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고액자산가들 같은 경우는 10% 비중 정도는 현재 바닥권에서 양봉에 따라잡는 게 아니라 음봉 때마다 1%씩 열흘 동안 20일 동안 좀 모아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김선임 멘토처럼 의견처럼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과 매매 트레이딩을 좀 매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태양광주 업황 자체는 조금 부정적이니까 다른 업종군 쪽으로 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김선임 멘토의 종목군들 쪽으로 매매 트레이닝을 하신다면 수익이 좀 더 승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오늘 장의 오프 더 레코드 증시 뒷담화 여기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저희가 내일장 전략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얘기를 할 때
조금 이제 에너지가 좀 살아나는데 막 이렇게 제가 처질 때가 되거든요. 야심한 밤 주식 승천 10시 멘토 클리닉이 지금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죠. 내일장 전략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현재 해외 증시가 어떤 흐름을 내고 있는지 현대선물 신근철 연구원을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근철 연구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해외 증시가 과연 많이 기대들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상승 부분이 나올지도 좀 궁금한데요. 30분 전에 뉴욕 증시가 지금 개장을 했습니다. 현재 시간이 11시 8분 42초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나요? 네, 지금 금일 뉴욕 증시는 키프로스의 부채 위기감이 지속되면서 우선 소폭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금일 새벽에 이제 연준이 현재 경기 부양책을 지속한다는 FOMC 회의록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달 MBS는 400억 달러 매수가 들어가고요. 장기채는 450억 달러 매달 매입이 지속될 겁니다. 그리고 초저금리는 당분간 지속될 거고요. 이번 회의에서는 지금 12명 FOMC 의원 중에서 11명이 모두 초저금리 유지에 찬성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금일 오전에 발표된 이제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51.7이라는 숫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제 최근 5개월 연속 50 이상 수치를 발표하면서 지금 경기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증가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의 제조업 지수가 모두 부진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뒤에 프랑스는 13개월 연속 50 이하의 수치를 발표했고 독일도 지난달 50.3에서 금월 48.9로 한 달 만에 다시 경기 수축으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이에 따라 지금 뉴욕과 유럽은 모두 하락으로 지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새벽에는 별다른 중요 지표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유럽 쪽인 뉴스들에 주목하면서 내일 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미국발 2월달 경기 선행지수가 상승했다라는 것이 결국 유럽발의 경제지표의 부정적인 부분에 지금 현재 좀 묻혀가고 있는 모습으로 하락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현재 유럽 증시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유럽 증시 또한 지금 키프로스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한 가운데 지금 하루 만에 다시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지금 유럽 연합과 러시아의 지금 대립각이 지금 주요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유럽 연합은 키프로스에 대해서 지금 빠른 시일 내에 구제금융 합의안에 동의해라라는 지금 언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르켈 총리는 전일 키프로스 은행권은 반드시 이번 사태에 기여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고요. 하지만 러시아는 지금 천연자원 개발권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 키프로스와 지금 자금 지원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유로존 사이에서도 다시 갈등이 생기면서 유로화는 지금 달러화 대비 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갈 곳 없는 자금들은 지금 안전자산이 금으로 몰리면서 금 가격은 지금 소폭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유럽 쪽에서도 이제 낙폭이 좀 더 커지는 양상 속에서 정치적인 불확실성까지 좀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주간 시장에서 결국은 추가적으로 오후장 종 마감 직전 부분에 또다시 한번 선물 시장이 하락폭을 좀 더 키우는 모습이었는데요. 야간 선물 시장이 그 하락세를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변화를 좀 나타내고 있는지 체크를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야간 시장 또한 지금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과 미국 증시와 함께 동반 약세상이 연출되고 있으며 지금 주간 종가 대비로 0.5에서 0.7% 정도 약세당에서 박스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지금 순매수세를 나타내고 있고 기관과 개인에도 순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지금 이번 주 내내 코스피 야간 선물은 하락세를 지금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네, 결국 야간 시장이 주간 시장과 마찬가지로 힘이 좀 없으면서 해외 증시 역시도 현재까지는 하락세 쪽으로 이제 조정 양상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체크 포인트였습니다. 현대선물 신근철 연구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해외 증시까지 저희가 동향을 좀 살펴봤는데요. 결국 이제 해외 증시와의 동조화를 미리 선반영했으니까 역발상으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 아이고 해외 증시 빠지는구나. 잠을 어떻게 잘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역발상으로 내일 혹시 그러면 우리나라는 딱 찍고 올라가는 거 아니야? V자 그거 한번 생각해보자. 금요일날 상승세 나오면 주말에 우리 힐링하러 한번 가자고요. 아시겠죠? 쏜살같이 달려온 주식 승천 내일장 전략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한 멘토 내일은 우리가 조금 디테일하게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미국장이 그렇게 올라가는데도 국내증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지금 빠지고 있다니까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뭐 디커플링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좀 긍정적인 기대감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지수 자체는 저는 많이 내려갈 것 같지 않습니다. 단기 저점 1940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 아래로 내려간다면 뭐 종목도 종목이지만 아주 공격적인 뭐 레버리지 베팅 정도는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 지금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환율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추고 싶습니다. 화면 한번 잡아 주시겠습니까? 지금 N달러 환율과 원달러 환율을 제가 이제 비교해 놓은 차트를 집어넣었는데요. 네. 작년 12월 달에 원달러 환율하고 N달러 환율이 이제 데드 크로스가 발생이 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원달러 환율이 N달러 환율보다 밑에 내려온 거죠. 네. 평가 절상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내려왔는데 그게 바로 어제 골든 크로스가 이제 발생이 되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이제 평가 절하가 되면서 어느 정도 수준을 좀 비싸게 맞췄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이제 환율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환율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코스피 안에서 대형주 수출주, 뭐 낙폭과대 수출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매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을 좀 압축해서 드리자면 자동차 관련주와 더불어서 IT 안에서도 환율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 뭐 MLC 관련주들,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이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될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 위주로 포트를 압축해서 나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지금 외국인들의 어떤 현선물 매도 압력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 또 장중에서 계속적으로 하방 흐름도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들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셔서 시장에서 너무 공격적인 베팅하지 마시고 항상 일정 부분 현금 확보하시면서 분할 관점에서 좀 이렇게 저점에서 공략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유효한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너무 공격 앞으로보다는 이제 분할 매수 원칙을 내일도 좀 써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딱 주셨어요. 자동차 관련주 원달러 환율하고 저 지금 골드데드 딱 나는 거 보니까 변곡에 들어오긴 들어왔구나. 그래 제발 이제 좀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좀 제대로 가자. 같이 좀 웃었으면 한다는 생각을 좀 가졌고요.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삼성전기 특히나 이제 포인트 한번 잡아보자라고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좀 체크해 보세요. 우리 김지현 멘토가 매일매일 공부를 하신답니다. 아시겠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김선윤 멘토가 과연 디테일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좀 알려주시죠. 내일장 어떻게 볼까요? 자, 내일장 저도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전혀 다 예측이랑 다 빗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일 코스피 지수 자체도 어떻게 될지 말씀을 좀 못 드리고 있고 오히려 저는 그냥 큰 폭의 상승 하락은 아니고 그냥 약보합 강보합권 내에서 움직임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걱정인 부분은 외인의 매도세가 진정이 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얼마나 많이 진정을 좀 가져올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그게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연기금이 방어는 해주고 있습니다. 방어해주지만서도 방어하고 있는 물량 자체가 좀 마음에 안 들거든요. 크지가 않습니다. 천천히 지금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고 투신권에서 다시 한번 그 빠졌던 물량 자체가 천천히 다시 체크는 되고 있습니다. 이 투신권 물량이 조금씩이나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기대는 해볼만 하겠습니다. 투신권에서도 기관 쪽에서도 가격 메리트를 느끼고 있으니까 아직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겠죠. 그러면 외인들도 이젠 정말 부탁인데 내일은 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정말로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일이라도 좀 매수가 들어와 주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 물량 자체가 빠지는 그 크기로 봤을 때는 내일도 매도가 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약간 저는 약보합권의 시작과 함께 강보합권에 머물렀다가 다시 약보합권으로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흐름 자체 외인의 매수가 오지 않는 이상은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럼 내일장도 관망하는 장세가 좀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결국 내일도 좀 힘들지만 관망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주셨고요. 외국인들아! 내가 영어는 좀 짧으니까 해주는데 내일부터 좀 들어오길 바랍니다. 외국인 치아는 좀 지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주식승천 멘토클리닉 마지막 코너가 하나 더 남았죠. 여러분들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주식승천 멘토들이 릴레이 강연회를 합니다. 주식승천 멘토들의 승천주를 잡아란데요. 3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최명성 멘토와 남은우 멘토가 릴레이 강연회를 시작합니다. 장소는 IBK 투자증권 6층이겠고요. 여의도역 5번 출구입니다. 참가비는 무료인데요. 사전 예약을 좀 해주셔야 좌석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1577-7451번이겠고요. 반드시 포트에 그리고 계좌에 집어넣어야 현명한 투자자라면 집어넣어야 할 종목을 특선, 삼성과 또다시 일선을 언급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시청자분들 시간 내실 때
들어오셔서 강연에 야무지게 신나게 전략 세워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주식 승천 10시 이번 주도 김도영과 한 시간은 정신없이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온 것 같습니다. 두 멘토분들들 고생하셨으니까요. 같이 보내드립니다. 저 역시도 다음 주에 찾아뵙겠다라는 인사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